국민의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 장성훈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을 맡길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이자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거에서는 국민의 생각을 담은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당선자의 공약을 잊지 않고 확인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책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성공 여부도 정책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각 정당 정책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정당과 유권자, 그리고 후보자들이 2018년 동시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먼저 민주연구원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반 국민들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이름이 아주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민주연구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각 정당마다 정당의 연구소가 정책연구소가 있죠.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그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정당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를 좀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당에 보면은 정책위원회나 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원회에서 일상적인 입법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죠. 또 전략위원회에서는 일상적인 어떤 매일매일의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춰 본다면은 연구원은 조금 중장기적인 정책이라든가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가령 이런 거죠. 각종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금 생각이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흔히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나눴을 때 중도층 또는 진보적 생각의 어떤 층이 상당히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확인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어떤 측면을 제일 원하는가 이것이 주로 정의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들이 또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루는 정책에서는 그런 거를 늘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연구원에서는 이런 큰 흐름에 기초해서 당이 정책의 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럼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라든가 또는 지난번 대선이라든가 이런 선거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권을 하고 나서 연구원이 해야 할 일은 아무래도 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국민들께 지금 정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알려드려야 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는 그 국정설명회를 전국에서 이렇게 당원들 또 시민들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민주연구원 자체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정책을 조금 쉽게 해설해드리는 이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중장기적인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공개된 또는 비공개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슬로건을 선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라는 것이 그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생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네. 해결하는 것이 그 동네의 행복을 찾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선거에서는 그 생활에 관련된 공약들이 많이 제시가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6월이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되는 공약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동네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가령 노원구 같은 데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실버 택배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직접 움직이는, 또 성남 뭐 이재명 시장 유명하시잖아요. 성남에서 저 청년 배당 논쟁도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정책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구청장을 이제 이번까지 하고 그만하시기로 한 관악 같은 경우에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서울대가 위치하고 있는 그 특성을 살리는 곳이기도 한데,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주민들의 어떤 호감 또는 호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아주 일상에 와닿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일 텐데요. 물론 그 외에도 있습니다. 뭐 공공산후조리라든가 또는 뭐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뭐 의료, 주거, 뭐 복지, 교육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전국에서 다양한 시도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또 시도 차원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에서 일률적으로 딱 공약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방식은 좀 적절치 않고요.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국민들과 또 주민들과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마 대략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면서 특히 시민사회 또는 이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그걸 통해서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게 되겠죠. 그런 어떤 경청의 그러니까 정책을 직접 어떤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좋은 정책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별해서 이것이 괜찮겠다. 각 분야에서 좀 우수 정책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전파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당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것 중에 기본 방향으로서 가령 뭐 공존, 뭐 공유 또는 뭐 생태 또는 도시재생, 이런 중요한 큰 방향,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들로 좀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이런 좀 이렇게 다원적인 방식으로 지금 정책과 공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선거라는 것이 세부적인 공약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들이 이제 구체적이고 크게 내세우는 그 아젠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텐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연구원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서 어떤 아젠다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주 일상에 이제 밀착해 닿는 것들, 그런 생활에 관련된 것들에서 우리가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좋은 정책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정책을 크게 봐서 어떻게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에 내세울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동네 민주주의를 주요한 것으로 할 것인지, 뭐 공유경제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10년 선거 때처럼 가령 산무일반이라고 해서 뭐 무상급식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의 복지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이거는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뭐를 주로 내세울 것인가, 이건 저희들이 지금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좋은 정책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자치의 측면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제도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를 잘하려면 지방자치에서 좋은 정책 하나하나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기반 내지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안정되고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중앙집권적 형태로 또 중앙집중적 형태로 정치와 행정이 운영돼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켜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쪽으로 하려면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하나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핵심적으로 가령 뭐 재정 집중의 문제를 재정 분권을 시켜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너무 중앙정부 국세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8대 2에서 6대 4로 간다든가 또는 지방의 입법권을 강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그 올해 논의가 있을 개헌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현재까지의 대략의 논의는 어차피 할 개헌이라면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국민 의견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지방자치 제도 자체, 지방자치 자체를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어젠다랄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입장은 개헌은 국민의 뜻대로 하되 뭐 할지 말지 시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국민의 뜻대로 하되, 기왕 한다면 대략 이 지방 분권이나 또 분권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력을 시도지사한테 주자 꼭 이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의 권한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자치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권을 확대하는 의미를 개헌을 하는 김에 좀 포함시키자 하는 쪽이 현재까지는 대략 저희들의 공감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두 번째 좋은 자치의 면이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는 좋은 정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무리 지방선거를 하지만 시장, 군수, 뭐 도지사, 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뽑는 선거 또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항상 중앙 정치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니냐고 논쟁을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뭐 이제 다른 정당에서도 나오시겠지만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데 좀 독주를 가로막자, 예를 들어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도하건 안 하건 아마 어젠다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좋은 제도를 만들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차제에 개헌을 하게 된다면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정책을 내세우는 쪽을 그런 정당과 후보들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정책이 뭐가 될 거냐 하는 패키지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대략 그런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어떤 어젠다로 분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는 할 텐데요. 우리가 선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정책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의 의견들이 잘 수렴돼 왔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위해서 이루어 나갈 여러 가지 일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선거라는 것이 늘 예를 들어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제시된 정책과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보고 검증하는 것은 중요할 텐데요. 결국 그것은 뭐 한편으로는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일종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뭐 언론에서도 하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또 하게 되겠고, 뭐 언론이나 또는 뭐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을 통해서도 하게 되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나 단체장 중에서도 좀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는 정당의 공천 과정 자체에서 걸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뭐 정당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정당이 꼭 졌을 때 야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혁신을 했는데, 우리는 이겼을 때 혁신을 하자고 해서 그 작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그 현역 단체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그런 현역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이제 공약의 이행도를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신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죠. 신인들의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별도의 어떤 작업이나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괄적인 공약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각 지역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예.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네, 같다는 그건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으로 이미 최근에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따갑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견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정당 내에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공약 검증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다가올 선거에서 이제 많은 공약들이 나올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지금까지 공약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네. 너무 많은 공약들이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거나 아니면 지켜지지 못하는 헛공약을 하는 공약들이 많이 제시가 되면서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거든요. 네. 그만큼 실제 선거에서 우리가 공약들을 쭉 보고 좋은 공약을 선택해내는 것이 꽤 힘든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공약, 좋은 정책 검증을 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쌓은 건데 매니페스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매니페스토가 어떤 정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이걸 연차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계획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 적당한 거 없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외국 사례를 도입해서 대략 2010년경부터 조금 이제 정치권에도 보편화되고 특히 지방선거 때는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들 자신이 정책과 공약을 낼 때 그것이 아무래도 이게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비교적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당에서도 저희 당 소속 후보들에게 가급적 이렇게 정책과 공약을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내도록 그래야 검증하기도 좋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검증이 아니라 후보로 나온 시점에서부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좀 판단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정책과 공약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우선 첫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게 이제 평가와 검증을 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오늘 이런 자리도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초석이고 일환일 수 있는데 뭐 선관위도 좋고 뭐 시민단체도 좋고 언론도 좋고 이렇게 때마다 뭐 가급적이면 정기성을 가지고 평가나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하나가 일종의 시민 학습 내지는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의외의 말씀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뭘 평가하려면 뭐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이라면 적어도 정부 돌아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은 전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국민과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기초적인 교육의 기회를 저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후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국민과 유권자의 판단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동시적으로 저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검증도 좀 더 쫀쫀해지고 예리해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핵심 주제로 정책 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정책 선거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 이렇게 네네, 귀결이 될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착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당의 역할, 유권자의 역할, 뭐 후보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텐데 각각 우리가 이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정당은 역시 정책을 이제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요. 잘 만들어야 되죠. 정당은 이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또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기는 데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정당의 정책들을 잘 만들어야 하고 또 저희 정당 이제 소속의 뭐 의원이나 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 또 현재 계신 분들은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자극을 하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정당의 임무가 되겠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책을 주로 이제 다루는 분야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과 얼마나 밀착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막상 선거를 할 때는 별로 그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이유는 이게 정책이 이게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면 사실 이건 이거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자면 조금 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면서 이 풀뿌리 NGO, 그러니까 이번 뭐 독립민주주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분야의 NGO들을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도 그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종 어떤 뜻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넓게 해서 아주 폭넓게 해서 이건 뭐 진보와 보수를 떠난 문제입니다. 폭넓게 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또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또 민주주의 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일종의 논의의 틀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넓게 까는 과정 자체가 아주 그럴싸한 막 이 쌈박한 공약 하나를 만드는 것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이 저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략 이러한 현장성과 어떤 국민과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기초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대략 저희 정당 영역에서의 과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검증 영역은 언론이라든가 또는 뭐 선관이라든가 등등 있겠죠. 물론 이제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반드시 필요하겠죠. 벌써 이게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겠죠.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을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유권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께서 애쓰시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또 새해를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민주주의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민주주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그런 민주주의 확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의 핵심 아젠다는 밥이 되는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구체적 공약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주인된 권리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다 함께 만드는 정책 선거가 뿌리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